여기 입사해가지고 여지껏 제가 사장님 이제 겪어본 제 생각으로는 그때 아마 다른 업체 아마 그때 금액적으로나 뭐 그 당시에는 이제 큰 돈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나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 아마 맡길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사장님이 이제 그 뭐 경영 철학이나 이런 걸 해오시면서 그래도 처음에 이제 맡은 일은 끝까지 이제 사장님이 이제 책임지고 공사 같은 게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고 하시는 그런 이제 성격이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아마 금전적인 그런 거 큰 부담액도 감수해 가면서 아마 사장님이 그 공사를 마무리 지신 것 같아요. 그 복층유리라는 거는 이제 습기가 차면은 그 결로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그 결로 현상이 모든 유리에 다 생긴 게 아니고 한 30% 정도 유리에 결로 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 약은 마음에 결로 생긴 30%만 교체를 하면은 나중에 또 교체하지 않은 것도 그런 현상이 생길 그런 기분이 있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편히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다 교체해주기로 했었죠. 제 생각이면 아마 그 당시에 그 돈이면 이제 큰 돈이니까 저로서는 아마 그 공사를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당시 창업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했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하면은 진짜 내가 하려던 사업을 접어야 할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거를 극복해야 내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싶어서 교체를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교체를 다 해줬습니다. 제가 보는 사장님은 일단 뭐 경영이나 이런 그런 방식이나 그런 건 이제 아주 투철하시고 하여튼 책임감 있게 잘 이렇게 모든 일을 매사에 이렇게 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만족을 드립니다. 삼풍 백화점. 그 삼풍백화점을 쉬면서 그 현장 소장이 그 당시에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시공사와 함께 이제 갔었어요. 갔더니 도면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크기에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설비도 없고 지금 그걸 성형해낼 수 있는 공연율 가마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이러한 큰 공연유리가 일본에는 백화점에 엘리베이터에 그 시공이 돼 있는데 이걸 왜 한국에서 왜 못 하겠느냐가 한번 다시 시도해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걸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대로 이제 해서 설비 보완을 하고 이래서 이제 일단 시작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모양이 비슷한 게 이제 크기와 그런 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더니 이 정도면 여기서 이것저것 보완만 하면은 되겠는데 전면 사람이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한번 남 안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뭐 나이가 30 후반이니까 진짜 패기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샘플을 해서 보였더니 이 정도면 됐다고 하시오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걸 해냈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에 공연이 하는 데가 서울에 몇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울산, 부산, 광양, 여수, 목포, 광주, 심지어 제주도까지 그냥 전국을 누비면서 진짜 젊은 패기로 그땐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1961년도, 2년도 이때쯤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내가 5학년 때 아버지가 광산에서 정년 퇴직을 하시고 그 당시 퇴직금을 받은 걸로 조그만 사업을 또 하시다가 그게 또 뭐 잘못돼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내 동생이 밑으로 너희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나 아버지 어머니 7 식구인데 아버지는 뭐 이북 평안도에서 넘어오셨지만 그렇게 힘든 일도 안 하셨고 쭉 계속해서 사무직 일만 쭉 하셨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건 전혀 하실 줄 모르니까 뭐 어머니가 이제 어디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좀 해가지고 그 양식을 좀 얻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얻어오면은 산에서 이제 나물이나 뭐 야채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죽을 끓여서 이제 동생 너희하고 나까지 5, 7 식구가 그냥 죽으로 끼니를 떼고 그것도 없을 때면 이제 강냉이 죽 아니면 뭐 감자 뭐 고구마 이런 걸로 끼니를 떼오고 그게 한 거기서 강원도에서 한 3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라도 장수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거기는 이제 규석이라는 그 유리 성분의 돌인데요. 그 광산을 소장으로 가셨는데 거기서도 한 1년 동안 하셔가지고 광석을 그 규석을 한 몇천 톤을 이제 캐놨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캐놓은 걸 안 가져가 있고 광석을 그러니까 광산에 이제 문을 닫게 되니까 아 이제 거기서 고생이 다 끝났구나 했는데 또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뭐 끼니를 굶고 또 객지니까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바디를 하셨는지 뭘 하셨는지 이제 진짜 쌀을 한 대박이라도 가져오면 그거를 이제 죽을 써서 이제 며칠 동안 끼니를 때우고. 거기는 이제 전라도니까 고구마가 많으니까 고구마로 끼니를 때울 때가 비일비재하고 진짜 뭐 강냉이 죽도 써먹고 뭐 그렇게 해서 끼니를 때우다가 다시 이제 그거 안 되니까 아버지가 저 전라도 하순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내가 불과 해봐야 13살인데 이것저것 끼니도 굶고 거기서 뭐 남의 밭일도 나가고 그래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도 그렇게 진짜 굶주리는 고생을 많이 했죠. 그 동생들 지금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동생들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동생들은 그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오빠 그렇게 고생한 기억은 안 나 그래. 형님은 이제 그 상당히 생활고에 시달려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버님께서 그 평안북도 초산 출신이신데 월남하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사업도 실패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그 살림 중에 이제 지금 큰형님께서 어떤 그 고향에서 어떤 좋은 기억도 있지만은 상당히 고생한 기억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때 5살, 6살 아주 연령이 작을 때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억이 없지만 그 이후에 이제 70년도에 이제 서울로 와서 그 이후에 기억은 아주 생생합니다. 예.
나는 이제 거기서 아이고 내가 이거 뭐 내 또래들이 학교 다니는 거 보면 부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부모님한테 뭐 때릴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까 그냥. 근데 형님도 뭐 이렇게 내색은 안 하셨고, 뭐 힘들지만은 집에 와서 어떤 그 가족들한테 그런 걸 내색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저도 이제 철이 들면서 뭐 고등학교 정도 이렇게 지나서 이제 그때 어렴풋이나마 이제 형님도 그 한참 그 학교를 다니시고 그랬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잘 몰랐죠. 모르고 제가 이제 제대로 하고 나서 이제 저도 그 아이를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형님 마음을 더 이제 많이 이해를 하게 됐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시골에 농사질 사는 건 아니고 앞으로 장래가 그 어머니 고향 지인을 주소를 하나 알아가지고 나라도 서울 올라가서 밥이라도 먹어야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빨리 승호군을 빨리 자기네 집으로 올려보내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500원을 주면서 그 당시에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350원 열차 표를 사가지고 돈 150원 들고 그렇게 혼자 서울 올라왔어요. 그때가 66년도니까 내가 아마 14살. 뭐 형님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어떤 그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생각이 간절했는데, 사실은 뭐 형님이 그 서울에 올라오실 때도 그 어떤 가족의 생계를 어떤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오신 것도 있지만, 이제 시골에서 또 나름대로 또 공부를 더 한번 해보려고 그런 어떤 향학년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올라오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형님이 누구보다도 그 학업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은 아주 그 간절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또래가 교복 입고 가방 들고 이렇게 아침에 학교 간다고 갈 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서울 오면은 야간 학교도 많다니까 야간 학교도 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과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가서 일할 자리가 있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그리고 밥 주는 거 진짜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단 배고프면서, 지금 생각하면 배고프면서 벗어난 거니까요. 그때 60년 중반까지만 60 중반까지만 해도 전라도 그때는 보성이라는 데가 가 있었는데, 이 동생들 저희가 다 학교를 가면 매주마다 무슨 상장 그래가지고 상장을 타오니까, 야, 이것들을 어떻게 다 중학교를 진학을 안 시키고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내가 보면서 아이고, 내가 까짓 6년만 더 내가 일을 안 하고 고생하면 동생들만 다 진짜 고등학교까지만 나오면 한 인간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동생들을 공부를 시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작은 봉급이지만 진짜 봉급만 타면은 동생들 등록금부터
내주고, 뭐 교복이야 뭐 떨어진 거 기어 입든지, 가방 없으면 책보자기로 싸들고 가든지, 일단은 하여간 학교에만 가게 등록금부터 내주고. 너무 이제 아버님께서 빨리 은퇴를 하시고 그 경제적인 능력이 이제 빨리 쇠퇴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형님이 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형님이 저희한테는, 특히 동생들한테는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 당시 이제 서울에 전농동이면은 서울에 이제 변두리거든요. 그러니까 변두리에는 서울시에서 이제 낮에는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녁 8시 이후 10시 돼 이제 물이, 그것도 이제 웬만한 데는 다 공동수도에서 이제 물을 길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찌개로 이제 그 물통에다가 이제 하루에 한 8번 내지 10번 정도는 물을 줘야 이제 물통에 물을 채우니까 이제 물찌개 이제 보통 한 밤 12시, 1시까지는 물찌개를 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탄불, 그때는 거의 물을 데우거나 뭐를 끓이거나 데울 때는 공양이니까 연탄불을 많이 피워가지고 연탄을 시공탄을 하루에 한 50장 정도는 이제 가는 거였는데, 그거 내가 이제 어리니까 이제 그거라도 책임지고 하고, 물통에 물 채우는 거 책임지고 하고, 그거 거의 한 3년 했어요. 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해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사실은 한참 어리광을 부리고 그럴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신 거 생각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전농동이에요. 전농 3동인데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그리 참 그때는 그 보람이라는 거는 진짜 말할 수 없이 진짜 기뻤어요, 그때. 그 집에서 그냥 군대 갔다 와서 까지 한 20년 채워주고 그렇게 나왔죠. 군대 가기 직전에 좀 말썽을 한번 부리겠는데, 군대 갔다 오면 이 집은 끝이다, 나는 이제 그랬는데, 군대 가가지고 훈련 잘 받고 저 강원도 하천에 가서 군생활 건강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 편일 썼더니 몸 건강히 군생활 잘하고 회사에 와서 근무해 주길 바란다 하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 편지를 가지고 군대 보쳤을 때 산에 올라가서 달밤에 진짜 한 2주 동안은 아유,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고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죠. 그리고 휴가, 그 당시 이제 25일간 휴가 나오면은 20일은 또 공장이 또 바빠요. 그때 그 당시 나오면은. 그러면 또 공장에 가서 일하고, 열흘 동안 또 공장에 가서 일하고 집에 좀 보태주고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 생활을 참 잘 끝마쳤죠. 진짜 내 일처럼 해줬어요. 그리고 내 나이가 어려도 내가 일을 다 추진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군대를 가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월급이 불량도 많이 나지, 일하는 게 개판이지, 일하는 게 능률도 안 오르게 후임자가 일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제 알았겠죠.
지금은 기아 자동차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기아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에서 부품을 들여다가 자동 3륜차 앞바퀴가 하나는 3륜차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유리를 만들어서 이제 기아 산업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내 밑으로 자꾸 늘게 되고 회사가 이제 자꾸 이제 번성하게 됐죠. 그 당시.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복사 타이탄 화물차도 2톤짜리도 만들고 4.5톤짜리도 복사를 만들고 해서 그 차가 하루에 한 60대, 70대 정도 나오는데 그 앞유리를 이제 만들어서 기아 자동차에 이제 납품하게 됐죠. 불이사라는 걸 만들었었고 또 승용은 봉고도 만들었었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기아 자동차의 앞유리만큼은 이제 전량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경영을 하는 거를 보면은 그 정말 굉장히 일에 대한 열정도 많고 또 배움에 대한 열정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뭐 국내 어떤 건축 관련 전시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유리 관련 뭐 세계적인 전시장에를 가면 꼭 사장님이 나타나요.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그냥 저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원 사회생활도 나는 뭐 학벌도 없지 그렇다고 집안에 뭐 내려놓은 재산도 없이 하니까 사회생활을 성실히 사는 것밖에 없지. 그 학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배울 때 그 4년 대학교 4년 배운 거 가지고 30년을 써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 박 대표님의 어떤 그 지금 40년 가까운 어떤 유리 인생은 정규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뭐 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어떤 그 삶을 통한 어떤 전문 지식 또 하나를 어떤 자기 분야, 공유리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이 전문 분야를 굉장히 그 깊이 있게 본인이 정말 이해하고 알으시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시고 굉장히 그 노력하시는 그런 어떤 분이라고 제가 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 귀감이 될 만합니다. 옛날에 마치꼬바, 일본 말로 마치꼬바 아주 저 밑바닥에서 배운 기술을 이 지금 90년대 그때 배운 기술이 이제 이걸 써먹게 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열차 전동차 유리가 무슨 대기업에서도 하고 최신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꼭 최신식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초창기 때 이어 들어오고 그때 30일 한 달 정도 아마 됐을 때 그때 그 직원들 간에 이제 약간의 그 인상 그러니까 월급 인상 때문에 그때 한번 그때 회사에서도 그렇고 약간 고비가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에 분당하고 일산하고 이제 신도시를 발표를 했어요. 건축 붐이 이제 이랬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진짜 뭐 하룻밤 자고 나면 인건비가 막 뭐 5% 10%씩 보통 막 푹푹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지도 때도 없이.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제 월급 인상하는 건 좋은데 그걸 이제 일을 해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 각 파트별로 이제 뭐 재단 열 처리하는 가마 작업하는데 그리고 이제 검영실에 그렇게 각자 파트별로 이제 그 맡은 직책에 있는 그 주임들이 그렇게 4명이서 월급 인상 때문에 이제 회사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공장장님하고 저랑 해서 직원들 3시가 한 15일에서 30일 가량은 아마 그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창업한 지가 한 불과 1년 좀 넘었을 거예요. 이게 자료도 잡히지 않았을 텐데 직원들 보고 아직까지 회사가 자료도 잡히지도 않고 창업한 지 이제 1년 겨우 됐는데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차차 봉급은 올려줄 테니까 일은 같이 하자 그랬더니 뭐 갑자기 뭐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사장님께서 더 이상 이 공장을 해나가기는 좀 무리다 싶어가지고 아마 직원들이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집사람 보고 그냥 돈 남은 거 보증금이 공장 보증금이라도 저거 달래가지고 그냥 식당이나 하면서 뭐 먹고 살자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한 30일 정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셋이서만 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11월 달이고 겨울철이고 시골에 이제 농사일이 거의 끝날 무렵이고 그래서 제가 매 주말마다 가서 아마 후배들이고 아는 그 지인들 해가지고 와서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일을 다시 또 이어가지고 그렇게 아마 꾸려 나간 것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제일 기억에 이제 남는 거죠. 직원이 그렇게 사람을 데려와서 합시다 그러는데 사장이 돼가지고 난 못해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그래서 그럼 다시 해보자. 그 용기를 다시 얻어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열심히 한 결과물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온 것이. 그때 참 용기를 준 직원이나 참 고맙다고 생각하죠. 로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 지하철 그 차량을 제작하는 그 대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꽤 했어요. 저기 부산 경전철, 부산 지하철, 대구 경전철, 김해 경전철 또 그다음에 영종도에 그 모노레일인데 그것도 무인도 앞유리는 내가 개발해주고 또 저 순천만 또 의정부 경전철 그다음에 기타 뭐 홍콩 지하철도 일본 좀 해준 게 있고요. 저 인도에 이제 저 롯데에 수출한 거 뭐 브라질, 터키 이런 데까지 나가는 걸 한때는 많이 해줬어요. 제가 여기 입사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을 한 업체에서 다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저희가 또 큰 공사도 많이 했고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이제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이런 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또 이런 쪽을 알라 그러면은 나는 역사나 뿌리부터 알아야 된다. 내가 그래야 어디 가서 대화가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저기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가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지켜보면 사장님은 이제 그 한 분야에만 매진하지 않으시고 계속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개발을 하세요. 이제 미래를 이제 대비를 하시는 거죠. 또 그만큼 제이코어 글라스가 어느 한 파트에서만 이제 종목을 달리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이제 거래처도 확보를 할 수 있게 됐고 그게 또 저희 회사의 이제 경쟁력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이시고 생각보다 치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저기 주문서 놓고 돈 붙이고 그냥 물건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상대를 완전히 알기 전에는 그냥 물건만 사다가 파는 거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인사도 인간적으로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차도 한잔 마시고 밥도 한번 같이 먹고 이렇게 인간이 좀 그래서 정이 붙어가지고 거래도 오래되고 해외 거래처에서 제가 이제 몇 번 같이 가서 느낀 점은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전혀 적응이 안 돼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이제 그쪽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무작정 찾아갈 때도 있어요. 그 업체에서 이제 오지 말라고 했는데는 이제 가서 찾아가고 이제 당황을 하죠.
업체 관계자들은. 그런데 이제 한두 번 사장님을 만나다 보면은 그 자연스럽게 저희 사장님의 그 의도를 이제 다 이 마음으로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미스터 박 최고라고. 형님, 그 형님을 생각하면은 저 안타깝죠. 안타깝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철이 없었죠. 철이 없고 뭐 사실은 뭐 형님이 워낙 감옥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고생하신 거를 내색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형님이 워낙 성실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동생들도 다른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살아온 것 같고, 그 형님을 생각하면은 또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도 사실 큰형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상당히 너무 아프셨죠. 아프시고, 그렇지만 내색을 못 하셨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이제 큰형님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동안에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비록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 배운 사람보다도 더 현명하시고 더 바르시고 더 의지도 강하시고 또 훨씬 능력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님이 이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호를 단신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만큼 읽어오셨으면은 나름대로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주변 분들도 많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고생하시고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인상이라 그러면 이제는 좀 마음도 좀 내려놓으시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편하게 그렇게 이제 사회에 봉사하면서 그렇게 좀 제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형님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요. 최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회에 어떤 방법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에 와서 내가 열심히 동생들도 다 그렇게 해서 다 그냥 진짜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다 착실히들 다 평범하게 그냥 다 잘 사니까 오빠 하나 사는 게 어려워 도와줘 이런 동생은 다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잘 사니까 기분이 기쁘고요. 또 그다음에 와서 이제 내 인생에서는 또 내가 하신 공부를 또 딸 둘 낳아가지고 딸 미국에까지 미시건 주립대 또 박사 과정도 보내고 대학 여기서 다 좋은 대학 나와서 미국에 유학도 보내고 지금 거기 살고 있지만 그렇고 또 둘째 딸도 다 좋은 대학 나와서 참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다 취직해서 다 결혼하고 지금 다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는 이제 와서 곧 70이 되지만 이제 몇 년 사이로 내 사업도 영원히 내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간추려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추려서 이제 조그맣게 좀 축소를 해가지고 내 할 일을 하면서 또 내가 또 못한 걸 다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저 내 건강만 하면은 그래도 건강하게 여러 친구들하고 여러 또 이웃하고 또 주변에 또 사회에서 여태까지 살면서 좋은 사람들하고 또 기분 좋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잘 살아요. 세 배째 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내가 혼자 그냥 밥 이제는
관리만 잘 하면은 내 혼자 그냥 밥 굶는 거 걱정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잘 살겠다. 살 정도로 이제 조금 이제 내 생활이 여유로워졌으니까 이제 관리를 잘해서 내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 형님, 뭐 이런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형님 지속 찾아뵙고 또 뭐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인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또 감회도 새롭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형님 앞으로 남은 인생 사실은 뭐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나이 60, 70은 이제 이제 시작이고 이제 젊은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멋지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보람차게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들 이렇게 형님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오고 저희 동생들은 항상 형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형님께서 뭘 하시든 간에 저희 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것이고 앞으로 형님께서 편안하게 그렇게 일생을 제2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기로 저희 동생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건강하시고 더욱더 알차게 좀 생활을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담배는 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형님께서 앞으로 좀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좋을 거 많이 보셔야 되는데 담배를 또 많이 피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시면은 앞으로 형님께서도 더 건강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보람차게 그렇게 사실 것 같으니까 꼭 담배는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형님 너무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했건 사업 번창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꼭 다시 시작하시는 이 특수유리 어떤 소재나 제품, 조형물들 이 분야에서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